안녕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LLM 개발기라는 세션을 진행하게 될 첫 번째 발표자인 김보섭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카나나의 모델 라인업 중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합니다. 특히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카나나 나노, 에센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중점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정에 앞서 성능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나나 나노 에센스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의 성능은 비슷한 크기의 라마 모델 대비 한국어, 수학, 코드 관련 벤치마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지의 방사형 그래프에서 노란색 모델이 저희 카나나 모델이고 회색이 같은 스케일의 라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이후에도 카나나 나노 에센스의 성능은 비슷한 크기의 라마와 거의 비슷하며 한국어와 코드 관련 벤치마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얻기 위한 개발 과정을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은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포스트 트레이닝은 랭귀지 모델 얼라인먼트 팀에서 진행한 내용으로 해당 팀의 온경훈님께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스트래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나 나노 에센스를 학습함에 있어서 저희는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으로 스테이지의 후반부에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카나나 언어 모델에서는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였고 스테이지 1에서는 데이터의 다이버시티와 퀀터티에 집중한다면 스테이지 2에서는 데이터의 꼴과 퀄리티에 집중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아파치 2.0과 같이 학습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라이센스를 지닌 말뭉치들로부터 대략 5트릴리언 가량의 토큰을 확보하고 이를 꼴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실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기준으로 꼴들을 정의하고 수집한 말뭉치들을 분류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류한 꼴별 학습에 사용 가능한 말뭉치, 불가능한 말뭉치의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표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 모델 학습에 자주 사용되는 나무 위키와 같은 말뭉치는 서비스에 활용할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저작권이 있는 신문 기사의 경우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에 사용 가능한 말뭉치들만 수집하고 이들을 꼴별로 분류한 뒤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꼴이 커먼센스 앤 제너럴 놀리지로 분류된 말뭉치들에 대해 수행한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는 해당 말뭉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인 파인앱, DCLM 베이스라인과 유사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 및 제거도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투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에 스테이지 2용 데이터를 수집한 말뭉치들에서 선별하기 위해서 문서의 퀄리티 점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때 문서의 퀄리티라 함은 언어 모델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문서의 퀄리티를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로 간주하고 이 스코어를 LLM으로 측정하기 위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 프롬프트와 함께 퀄리티를 측정하고 싶은 문서를 GPT-4.5와 같은 LLM에 입력으로 전달하면 해당 문서의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를 꼴이 커먼센스 앤 제너럴 놀리지에 속하는 말뭉치들 중 한국어 말뭉치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간단한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저희가 수집한 말뭉치에서 적당한 샘플을 뽑습니다. 뽑은 샘플에 대해서 예시로 든 에듀케이셔널 프롬프트와 GPT-4.5와 같은 LLM을 이용하여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를 측정하고 에듀케이셔널 스코어가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스트 텍스트를 이용해 CPU를 이용해서 인퍼런스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 모델로 대상 말뭉치들의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한 에듀케이셔널 스코어를 기반으로 말뭉치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선별하여 검증한 결과 퀄리티에 기반하여 선별하지 않은 경우보다 에듀케이셔널 스코어 기반으로 선별한 데이터가 같은 양의 토큰을 학습시켜도 벤치마크 상에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스테이지 2용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동일한 꼴을 가진 말뭉치들 중 영어 말뭉치의 경우 데이터 컴프 LM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스트 텍스트 기반의 퀄리티 관련 모델을 사용하여
스테이지 2를 위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선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꼬리 코드로 분류된 말뭉치들의 수행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구성은 스테이지 1은 주로 오픈소스 말뭉치인 스타코더 데이터와 더스택 v2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의 경우는 스테이지 1의 말뭉치에서 파이썬 언어만 필터링하여 사용하고 자연어와 코드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코드와 관련된 SFT 데이터셋을 추가로 수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퍼미시브 라이센스로만 구성된 스타코더 데이터에 비해 더스택 v2의 라이센스는 꽤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더스택 v2에서 MIT 라이센스와 같은 퍼미시브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코드 뭉치들만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433빌리언이었던 토큰의 개수가 133빌리언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코드 관련 SFT 데이터셋의 경우 벤치마크에 대해서 디컨티미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고, 꼬리 코드인 말뭉치들을 전처리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꼬리 스템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위키피디아로 분류된 말뭉치들의 수행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구성으로는 스테이지 1은 한국어, 영어를 포함한 29개 언어에 대한 위키피디아를 사용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한국어, 영어만 타겟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깅 페이스 허브와 같이 공개되어 있는 위키피디아의 말뭉치들의 경우 수식 처리에 다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요. 예시로 코리올리 효과를 설명한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존재하는 수식이 공개된 위키피디아에서는 예시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소실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스테이지 1, 2에 모두 사용되는 한국어, 영어 위키피디아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있는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로 수식을 살려 구축을 하였습니다. 구축한 자체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코리올리 효과를 설명한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와 달리 수식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을 이미지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처리한 데이터를 컴퓨터 버젯을 고려하여 저희는 스테이지 1에서는 2.7 트릴리언 토큰을 사용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0.3 트릴리언의 토큰을 사용하는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학습 데이터의 꼴별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블리에이션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목차인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에서 채택한 모델 구조와 카나나 에센스 나노를 확보하기 위해 구사한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의 꼴별 디스트리뷰션을 어블리에이션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나 에센스와 나노를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저희는 나노를 먼저 학습하고 에센스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에센스를 먼저 학습하고 요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프루닝 앤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카나나 나노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카나나 에센스의 구조는 사실상 커뮤니티에서 표준인 라마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였고 8K의 컨텍스트 랭스를 가지도록 학습하였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 딥시크 LLM의 연구에서 활용된 멀티 스텝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와 같은 일련의 학습 방식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조와 학습 방식을 정한 뒤 스테이지 1 학습의 꼴별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250빌리언 가량의 토큰 버젯으로 각각의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과 함께 저희는 이제 한국에 관한 컬처럴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벤치마크인 KMLU와 해례의 점수를 고려하면서 영어 벤치마크인 MMLU의 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적화하는 벤치마크에서 특히 이제 해례를 포함한 이유는 해례 연구를 보시면 라마2와 같이 해외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한국어 말뭉치로만 학습된 오픈소스 모델인 폴리글랏 코 대비 훨씬 낮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컬처럴 논리지를 KMLU보다 더 요구하는 벤치마크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KMLU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KMLU가 컬처럴 논리지를 어느 정도 요구하긴 하지만 해당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논리지를 좀 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스테이지 1의 어블리에이션을 총 4개의 어블리에이션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어블리에이션에 대해서 250빌리언 토큰을 학습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테이지 1에서 저희가 2.7 트릴리언 토큰을 계획했지만 저희는 실제로 250빌리언 토큰으로 어블리에이션을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지만 경향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어블리에이션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어블리에이션 1과 3이
저희가 수집한 디스트리뷰션을 나이브하게 사용하는 경우보다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고, 어블레이션 1과 3을 비교해보면 어블레이션 1은 MMLU와 KMLU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블레이션 3은 상대적으로 해례에서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결과를 저희는 참고해서 어블레이션 1과 어블레이션 3을 모두 선택을 하였고, 이에 추가로 꼴이 커먼센스 앤 제너럴 논리지인 영어 말뭉치에 대해서 퀄리티 스코어를 기준으로 퀄리티가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같은 양의 토큰을 학습했을 때 MMLU, KMLU, 해례의 점수 평균이 모든 어블레이션 대비 유의미하게 올라감을 확인하였고, 이를 저희는 스테이지 1의 디스트리뷰션으로 활용했습니다. 선정한 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 2.7 트릴리온가량의 토큰을 학습한 뒤 6개의 벤치마크의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았을 때 비슷한 크기의 라마 3.1 8빌리언 모델 대비 한국어 관련 벤치마크인 KMLU, 해례 등에서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수학과 코드 관련 벤치마크인 GSM8K, 휴머니벨, MBPP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를 스테이지 1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테이지 2의 학습 데이터 구성을 위한 17가지의 어블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 17가지의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 6개 벤치마크의 성능 평균이 라마 3.1 8빌리언보다 더 높은 경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지의 최종 결과는 어블레이션 12가 저희가 선택이 되었고, 그 경우 비슷한 크기의 라마 3.1 8빌리언 대비 훨씬 벤치마크의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좀 경험적으로 배운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특히 이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꼴별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여타 연구의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을 활용하는 여러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스테이지 2에서 상대적으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크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정도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넣는 것이 특히 매스 관련 벤치마크의 성능을 높이는데 주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블레이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베이스라인으로는 저희가 스테이지 1의 꼴별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학습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성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어블레이션 1은 어블레이션 0에서 데이터만 상대적으로 하이 퀄리티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했을 때는 벤치마크의 성능 평균이 아주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꼴별 디스트리뷰션을 조정하는 어블레이션 1, 어블레이션 2, 어블레이션 3 같은 경우 벤치마크의 성능 평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후 어블레이션 11에서 러닝 레이트를 조금 키웠더니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어블레이션 12를 통해서 SFT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학습을 통해서 확인한 최적의 설정인 어블레이션 12를 기준으로 저희가 일종의 스테이지 3를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인 어닐링과 체크포인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벤치마크의 성능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코드 관련 벤치마크인 MBPP와 휴머니벨 등을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 전략과 적절한 스테이지 2의 어블리에이션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비슷한 크기의 라마 3.1 8빌리언 모델 대비 20%의 학습 데이터만 사용하고도 저희는 강력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마 3.1 8빌리언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크기의 알려진 모델들인 젠마2 9빌리언, QN2 7빌리언 등과 비교해 보면 한국어 관련 벤치마크인 KMLU와 해례의 성능이 카나나 에센스 모델이 다른 모델 대비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카나나 나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라마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을 하였는데요. 프루닝 앤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제 저희의 그 어떤 학습 레시피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카나나 에센스를 학습할 때 사용한 투 스테이지 프리트레이닝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제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해봤고, 이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해도 비슷한 크기의 라마 3.2 3빌리언 대비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카나나 에센스로부터 0.3 트릴리온 가량의 스테이지 2에 활용한 데이터만 써서 이제 프루닝 앤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해 봤더니 프롬 스크래치 대비 거의 10분의 1 정도의 데이터만 활용하고도 이제 훨씬 더 좋은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롬 스크래치와 프루닝 앤 디스틸레이션을 보면 뭐 특히 KMLU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마 3.2 3빌리언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크기의 다른 알려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카나나 나노 모델의 성능이 매우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 카나나 나노와 에센스를 개발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내용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크기의 모델인 젠마2 9빌리언, QN2 7빌리언 모델과 영어 관련 벤치마크인 MMLU, 뭐 한국어 관련 벤치마크인 KMLU에서 영역별 성능을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요. MMLU에서는 카나나 에센스가 스템과 소셜 사이언스 영역에서 두 모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KMLU에서는 스템과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이제 퍼미시브 라이센스로만 말뭉치를 구성하다 보니 이런 지식과 관련된 영역의 말뭉치가 라이센스가 좀 위반되는 경우가 많아 좀 서비스에 학습하기 힘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게 일종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MMLU의 스템과 소셜 사이언스에 속한 태스크들의 성능을 이제 젠마2 9빌리언, QN2 7빌리언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수치 계산이 필요한 영역에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하이스쿨 스태틱스티스, 뭐 하이스쿨 피직스, 엘리멘터리 매스매틱스 등이 이제 카나나 에센스 모델이 두 모델 대비 20% 정도 약간 하락한 성능을 보이는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셜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하이스쿨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뭐 에코노메트릭스 등 이런 태스크들이 두 모델이 카나나 에센스 대비 20% 이상 잘하는 걸 봤습니다. 이는 이제 카나나 에센스의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 관련된 말뭉치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KMLU의 스템과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속한 태스크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MMLU를 분석할 때와 유사하게 수치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KMLU 스템을 보면 이제 매스 관련 영역이 두 모델이 에센스 대비 더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학습 말뭉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퍼미시브 라이센스를 지닌 말뭉치만 사용하다 보니 이런 말뭉치들에 대한 수집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수치 계산이 요구되는 도메인에 대한 말뭉치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딥식 매스와 같은 연구를 참고해서 커먼 크롤에서 직접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코드 관련 말뭉치도 퍼미시브 라이센스만 사용하다 보니 너무 데이터가 적어져서 일종의 어그멘테이션 관점으로 코드 관련 LLM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펜던시 파싱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제 모델의 어떤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고, 현재 이런 데이터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카나나 플래그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프리트레이닝 파트의 부분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인 온경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이어 포스트 트레이닝 세션을 소개해드릴 저는 랭귀지 모델 얼라이먼트 팀의 온경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발표는 일단 포스트 트레이닝이 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으로는 저희의 주요 결과 소개드리고 저희가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었던 뭐 일부 중요한 레슨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포스트 트레이닝이란 뭐 단어를 쓰기도 하고 휴먼 얼라이먼트 혹은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저를 도와주는 AI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이제 물 좀 떠와라고 했더니 물은 수소 원자들과 뭐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어쩌고 저쩌고. 아,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좀 깝깝하죠. 왜 깎아보냐? 사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을 떠달라면 정확히 물을 떠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은 좀 필요하지만 원하는 바를 내가 전달했을 때 그걸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 모델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어찌 보면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LLM을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뒤이어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런 똑똑한 LLM을 말 잘 듣는 LLM으로 변화시키는 혹은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한 가지는 프리트레이닝하고 포스트 트레이닝하고 보는 관점 중 하나를 좀 차이를 하나 공유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사실 프리트레이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스트 트레이닝은 굉장히 적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사실 뭐 다양한 라인업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델 자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을 잘 듣는 LLM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의 확보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시피에 조금 집중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뭐 레시피라고 하면 크게 뭐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알고리즘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쨌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스가 데이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이 두 개를 또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과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사용자의 입력, 프롬프트로부터 그에 맞는 리스폰스를 직접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로 프롬프트와 리스폰스가 존재하게 되죠. 프롬프트는 너 이름이 뭐니? 리스폰스는 내 이름은 카나나야 라는 게 존재한다면 LLM은 이제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내 이름은 카나나야 라고 직접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죠. 이에 반해서 Preference Ba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있을 때 여러 개의 리스폰스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리스폰스 중에 좋은 리스폰스를 강화하고 안 좋은 리스폰스를 약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하거나 혹은 프리퍼런스 베이스 러닝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진 않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하고 순차적으로 프리퍼런스 베이스 러닝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레시피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저희의 뭐 주요 결과를 조금 소개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었던 교훈들을 좀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뭐 에센스 모델의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된 버전의 이제 모델 결과를 좀 갖고 와봤고요. 국제적으로 좀 스탠다드하고 볼 수 있는 뭐 메타의 모델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리바바 모델들과 같이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뭐 이렇게 숫자로 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 노란색이 마찬가지로 저희 모델이고요. 먼저 한국어 측면을 살펴보면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해봤을 때 다른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확연하게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임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관련 태스크에서도 사실 뭐 최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른 대표적인 모델들과 비교할 만한 좋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학이나 코드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메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로벌 모델 대비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모델 결과도 가져와 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경향성이 비슷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 중 한 가지는 한국어에서의 성능 갭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델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멀티링구얼리티, 즉 이 다국어에 대한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소형의 모델이 되는 경우는 이 한국어 성능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사실 소형 모델에서는 자체 모델의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나라는 해석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얻었던 레슨들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측면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와 유사한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프롬프트라는 관점에서 태스크의 형태, 태스크처럼 좀 정형화된 형태의 프롬프트보다 사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가 더 좋은 것은 조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부분 한 가지는 실제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의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데이터는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수집된 실제 데이터고요. 왼쪽에 보시면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비대칭 및 회계 정보의 정보 위험을 고려하여 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뭐 라든지 뭐 키위, 바나나, 사과의 성분에 대해 알려줘, 뭐 자몽에 대해서도 알려줘처럼 뭐 시험 문제 같다거나 단순한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나쁘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단순함의 측면의 차이를 뒤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듯 만들어낸 데이터고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좀 더 내추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뭐 파이스파크에서 플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파이썬 코드, 뭐 코드를 짜주세요, 코드를 짜줘, 뭐 이런 얘기조차 안 해요. 사람들은 사실 그냥 파이썬 코드라고 하고 결과가 나올 기대하죠. 오른쪽도 살펴보시면 영어 질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래가 내 초안이야. 우선은 영어 표현을 가다듬어줘 하고 뭐 영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계속 질의만 던지는 게 아니고 LLM의 응답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좀 사람들이 사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짜줬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려면 이라든지, 오른쪽에서도 이제 영어를 가다듬어 줬을 텐데 이거 괜찮긴 한데 내 첫 번째 문장은 어쩌고 저쩌고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너의 주장이 맞다, 뭐 이런 뜻으로 쓰려고 했어 라든지, 즉 훨씬 더 내추럴하게 쓰고 훨씬 더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실험을 해왔더니 이러한 것들이 실제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훨씬 유의미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실제로 모델과 소통하는 듯이 만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었고, 저희도 이제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자체 프로세스를 조금 구축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서비스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서비스는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말고도 리스폰스, 앤서의 퀄리티는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이건 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좋은 퀄리티의 답변으로 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만한 한 가지는 사실 좋은 답변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 나갈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좋은 답변을 정의하는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좋은 답변이 생겨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도 더 나은 답변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구축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도메인, 뭐 코드나 수학 같은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은 좀 각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각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관련 능력이 발현되고, 또한 도메인 간에는 어찌 보면 유의미한 성능 간섭 같은 것들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관련한 데이터셋을 넣었다고 해서 뭐 코드 관련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그래프 왼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제 코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적인 컨버세이션 데이터만 넣었을 때의 성능과 실질적인 코드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확연히 오르는 지점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를 섞은 그냥 수학 등의 이제 다른 도메인도 전체가 섞인 데이터를 넣었어도 이제 코드 관련 평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구축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퍼런스 러닝 관점에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프리퍼런스 데이터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잘 만든다는 게 당연히 잘 만든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만듦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메인별로 프리퍼런스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예시고요. 뭐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거는 뭐 현수가 사과 100개 있고 바나나 200개 있고 각각 400원, 200원일 때 뭐 총 얼마야를 묻는 질문이에요. 왼쪽 오른쪽 답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아마 뭐 답도 둘 다 맞은 것 같고 왼쪽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니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왼쪽이 네거티브 리스폰스고 오른쪽이 포지티브 리스폰스입니다. 왜냐하면 답도 맞았는데 사실 풀이 과정이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학이라는 도메인에서는 뭐 친절하거나 자세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풀이 과정이 맞았어? 답이 맞았어? 라는 지점입니다.
즉 이제 도메인별로 프리퍼런스를 구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뭐 코드로 예를 들면 이 생성한 코드가 뭐 실행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실험을 해봤을 때 뭐랄까 이런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잘 만들지 않으면 프리퍼런스 러닝을 할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여전히 개선 중이긴 하지만 좀 각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각기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리스 이야기입니다. 즉 학습 시점에 모델의 아웃풋을 직접 이용해서 프리퍼런스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오프라인 프리퍼런스 러닝,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방식의 프리퍼런스 러닝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프롬프트와 리스폰스 1, 리스폰스 2 여러 개의 리스폰스가 같이 존재하고 뭐 그때 뭐 더 좋음, 덜 좋음, 나쁨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LLM은 이제 리스폰스 1을 강화하고 뭐 리스폰스 2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온라인 프리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는 프롬프트만 존재해요, 사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LLM이 여러 번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 생성된 답변을 이제 외부 리어드 모델 같은 것에서 평가를 받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즉 이제 모델의 현재 아웃풋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제 실제 리어드 모델을 적용해서 좀 이터러티브하게 학습을 했더니 이 성능 수치도 점진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리어드 모델을 확보하고 구축해서 이터러티브 러닝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의 레슨들을 조금 공유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자원이라는 것이 풍족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어 라는 환경이 된다면 뭐 다 해보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도 실제로 레시피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와 유사한 데이터, 그리고 신테릭 데이터 제너레이션 방식의 접근입니다. 먼저 뭐 실제 서비스 형태라는 것은 제가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 자연스럽고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 그리고 소통이 되게 자연스러운 멀티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아예 모델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의 연구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MT벤치 뭐 평가셋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조금 실험해봤을 때 이렇게 모델과 소통의 자연스러운 멀티턴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 그냥 멀티턴 데이터에 비해서 확실히 모델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뭐 이런 실험적인 결과 외에도 저희가 멀티턴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뭐 오픈AI GPT나 뭐 혹은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뭐 이런 모델들과 오픈 소스 진영의 모델들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즉 서비스로 나와 있는 형태의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제 반면에 오픈 소스 형태의 진영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어찌 보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 중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은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도 굉장히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코드나 매스 도메인처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뭐 유의미한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계속 이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셀프 플레이 방식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 모델의 출력을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존의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뭐 정답을 보면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뭐 오프라인 프리퍼런스 러닝은 다른 사람의 정답 오답 노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프리퍼런스는 본인이 스스로 직접 정답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학습하는 과정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어찌 보면 내 스스로 혹은 현재 모델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앞서 실험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론적인 연구도 사실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리스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뭐 알고리즘과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이 연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리스에서의 뭐 가장 큰 우선순위는 리워드 모델이 좋은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리워드 모델을 얻기 위한 학습을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프로세스 슈퍼비전 연구도 조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 간혹 나오는 연구인데 이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너럴 프리퍼런스를 정의해서 요거에 기반한 이제 알고리즘 연구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게 연구들이 활성화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온라인 리스 측면에서도 뭔가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조금 보여서 저희도 이런 알고리즘 측면의 연구도 조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뭐 어찌 보면 뭐 프리 트레이닝부터 포스트 트레이닝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의 뭐 과정들 그리고 얻은 경험들을 같이 공유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는 사실 저희 둘이 했지만 저희보다 어찌 보면 더 역량을 높게 발휘해 주신 같은 동료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팀 분들 그리고 랭귀지 모델 얼라이먼트 팀 분들에게도 조금 같이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